내가 안전하게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도 네.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병원에서 대처해 주는 게 이거는 너의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아니면은 내가 수술한 원장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병원은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답변을 드리자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처치나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게 조금 저는 의아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면허가 있고 진료나 시술과 수술하고 있는 의사가 내 환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몰라라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내 책임 안에 나 몰라라 한다면은 그건 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나빠졌을 때 그 결과가 결국엔 자기한테 돌아오고 자기가 또 떠안아야 될 일이 될 텐데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5가지 크라이테리아를 잘 충족하는 병원 수술을 받으셨다면 적어도 그런 일은 안 겪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은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확인해보세요라는 거. 두 번째는 그 선생님께서 공인된 학회에서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지 확인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원장님의 수술 스케줄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수술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상황을 CCTV로 공개가 가능한지 한번 또 확인해 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많은 후기가 있는지, 오랫동안 단연간 쌓여온 진정성 있는 후기가 많이 모여 있는지, 그렇게 다 충족하는 병원에서도 무슨 어떤 이벤트나 예상치 못했던, 예상도 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 있겠죠. 그럼 또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또 해결될 수 있거든요. 가끔 저도 상담할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주시나요? 그런 질문들은 사실은 너무 당연한 질문을 왜 하지?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은 처치를 내가 안 해줄 것처럼 생겼나?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합니다 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능력을 제가 해도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그 다음 3차 진료, 3차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의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의사가 나 몰라라 하고 치료도 안 하고 최선의 어떤 뭘 안 하고 있다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적어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내가 수술을 했는데 내가 해준 의사가 없다, 병원에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아마 그 병원에 소속된 봉직의 선생님한테 수술 받으시면 그 봉직의 선생님이 또 계약 기간 끝나고 다른 병원을 옮기거나 본인이 개원해서 나가면 그 병원에 없는 거죠. 봉직이라는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을 막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근데 이제 일단 불안하고 좀 어정쩡한 상황이 되죠.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뭘 좀 개선시키고 싶어서 갔는데 해당 원장은 없고 다들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는 표정을 보고서 환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병원이라면 그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가 보겠죠. 남아있는 원장이 보거나 아니면 비록 나가긴 했지만 그 원장이 볼 수 있는 게 더 낫겠다, 그 선생님이 더 경과하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이 연계돼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의 수술해줄 선생님이 봉직의 선생님이고 계약된 선생님이라면은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은 하시고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뭐 나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엄연한 사실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봉직 선생님도 굉장히 수술 잘하시는 분들 많죠. 학교에서 훌륭한 발표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개원한 대표 원장들이 아니고 봉직의 선생님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도 수술 잘하시지만 언젠간 여기 없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있을 건지 또는 계약 조건에서 없을 수 있는 건지는 그냥 얼마든지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질문 한 번만 던져보셔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덜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환자들 수술 후에 문제가 생겼거나 뭔가 해서 AS에 대해서 어디까지 해줄 수 있냐고를 확인을 하잖아요. 네. 원장님은 다 해주시는 편이신데. 해주는 편이 아니고 무조건 하는 거죠. 네, 제가 네.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당연히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AS냐 아니면 환자분의 주관적 불만족에 의해서 환자분이 추가로 요구하는 영역이냐는 참 애매하고 좀 이렇게 탁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제가 AS 차원에서 해드려야 되는 거면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거는 수술 자체는 문제는 없었는데 환자분이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또 다른 걸 요구할 때는 당연히 또 그에 따른 비용이 드는 거고. 근데 제 능력을 벗어나면 저보다 더 나은 선생님이나 더 나은 의료기관으로 또 다시 진료 받으시도록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거지만 당연히 제 영역에서는 제가 다 하는 거죠. 원장님은 이름 성형외과 평생을 함께 하실 건가요? 뭐 이렇게 꼭 짜맞추듯 이런 질문은 그 질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앞에 얘기를 드린 건 아니긴 한데 당연히 저의 마음은 제 일생 동안 이거 하는 거죠.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이 이름성형외과에서 이름성형외과 원장으로서 전 살아갈 거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또 어떤 뭐 거대한 어떤 막 무슨 흐름이 또 저에게 주어지면서 또 다른 어떤 선택할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뭐 저는 당연히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이 이름성형외과 이름으로 끝까지 해나가는 게 저의 당연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환자분이 현실적으로 갖고 계실 만한 그런 걱정, 두려움, 궁금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좋은 병원을, 믿을 만한 병원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만난 모든 분이 다 저를 선택했으면 참 좋겠고 감사한 일이지만 저에게 상담을 받고도 또 다른 병원 택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혹 돌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저한테 오시겠다고 상담이 잡혀 있는 거 보면 한결같아요. 그냥 그분이 너무 큰 일을 겪지 않고 오셨으면, 내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정도였으면, 그래서 저를 다시 만난 다음부터는 그래도 뭔가 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더 책임감 느끼죠. 그때 왜 저를 안 택하셨어요? 라고 묻고도 싶지만 그것보다도 어려운 일 겪어서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진짜 해결해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큽니다.